한글에서 글자 모양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문단 모양인데요. 문단 모양은 엔터를 친 단위를 얘기합니다. 블럭을 잡지 않아도 문단이고요. 블럭을 잡지 않아도 여기가 문단입니다. 클릭을 3번 하였을 때 블럭이 잡히는 부분을 저희는 문단이라고 합니다. 다음 엔터와 다음 엔터 사이에 있는 거를 문단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문단 모양에 대하여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리한 게 뭐냐면 문단 모양은 선택하여서 블럭 범위를 지정하지 않아도 문단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운데 정렬하거나 왼쪽 정렬하거나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선택하고 나서 가운데나 왼쪽 정렬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블럭을 이렇게만 걸쳐줘도 여기도 문단, 여기도 문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선택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단 모양은 블럭을 지정하지 않아도 저 앞쪽에 엔터와 마지막에 엔터 사이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글자 모양 같은 경우는 반드시 블럭을 지정하여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안내서부터 시작하여서 문서의 끝까지 블럭을 쭉 잡아주시는데 이렇게 이쁘게 잡지 않고 제품 안내서 마지막에서 마지막 자료 조금만 블럭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문단 모양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블럭을 잡아도 전체 잡힌 거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문단 모양은요. 자, 블럭을 잡고 난 후에 문단 모양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선택하거나 서식을 선택하여서 문단 모양에 해당하는 여기 아이콘을 클릭하여서 문단 모양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문단 모양 Alt-T라고 하는 단축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부분에 스페이스를 누르지 않고 여백을 주어서 왼쪽에서 일정량 이상 떨어지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 여백을 지정하려 합니다. 자, 왼쪽에 해당하는 여백을요, 260이라고 지정하고, 오른쪽에 해당하는 여백을 30포인트라고 지정할게요. 이때 이 포인트 값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시냐면은, 왼쪽에 해당해서 260이잖아요. 현재 글꼴이 10이라고 치면 26칸 띄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의 글꼴에 따라서 이제 포인트 값을 계산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 버튼을 눌러 주었더니 왼쪽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표시가 될 거예요. 표시하는 방법을 잘 살펴보시면 위쪽에 있는 눈금자의 위치가 이동되었습니다. 제가 되살리기를 해서 보면 눈금자의 위치가 여기 있고요. 다시 한번 되살리기를 해서 보면은 여기 눈금자의 위치도 변동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왼쪽 여백을 통하여서 왼쪽 부분에 불필요한 여백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작업을 해보면 저희가 다른 사람들이 만든 문서를 보면 왼쪽 여백을 주지 않고 스페이스를 이렇게 열심히 눌러서 작업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엔터를 눌러주고 스페이스를 열심히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이러한 스페이스바 버튼이 생깁니다. 스페이스로 눌러줘도 상관없는데 왼쪽에 일단 이렇게 정확하게 안 맞아 떨어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글자를 입력하면 이 사이가 툭툭 돼요.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문단 모양에서 다시 앞쪽에 되돌리기를 소행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스페이스로 밀려주게 되면 일단은 스페이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다행인데 안 맞을 때도 있고 글자를 중간에다 쓰면 이렇게 빈칸이 생겨요. 그래서 왼쪽에 대한 여백 부분은 저 되살리기에 다시 돌아갑니다. 왼쪽에 대한 여백 부분은 뭐로 해주시는 게 좋냐면 이렇게 왼쪽 여백이라는 걸 줘서 작업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근데 많이 안 하시고 있는 이유는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Alt-T 문단 모양에 저는 단축키로 들어갔고 260에 탭키 눌러서 다음으로 이동한 다음에 30pt로 저장하여서 여기 꽃 사진과 딱 나란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스페이스로 밀렸는지 아니면 이렇게 왼쪽 여백을 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위쪽에 있는 눈금자 갖고 확인하셔도 되고 여기에 스페이스바 표시가 해당하는 파란색 표시가 있는가를 갖고서 보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정렬을 수행하여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서 제품 안내서부터 피부를 하얗게 뽀얗게까지는 엔터를 눌러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블럭을 이렇게라도 일단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자료를 오른쪽을 기준하여서 왼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오른쪽 정렬을 실행하도록 하는데, 오른쪽 정렬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쪽에 있는 서식 도구 상자에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또는 문단 모양 기본기 다지기에서 문단 정렬이라는 쪽에서 오른쪽 정렬을 선택하여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어느 쪽에 있냐면 서식 도구 상자에서 오른쪽 정렬이 이쪽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화면의 사이즈가 조금 확대를 해놔서 잘 안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에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문단 위와 아래의 줄의 간격을 줄간격이라고 하고요. 이 줄간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마지막에 해당하는 파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줄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줄간격에다가 100 이상이거나 100이거나 이하이거나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100을 선택하고 엔터를 하면 사이 간격이 없어져요. 위아래 사이 간격 되돌리기 해서 보시면 사이 간격이 있었던 게 없어지죠. 글자 모양의 색을 칠하고 줄 간격을 100으로 만들어서 위아래 간격을 하나도 없게 만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마치 글자에 연결하여서 배경색을 칠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더블 화이트라고 하는 제목에다 커서를 갖고 난 후에 오른쪽 정렬을 실행하여 보겠습니다. 문단 정렬에 오른쪽 정렬, 오른쪽 라인이 쭉 맞춰지게 되겠죠. 자, 오른쪽 정렬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그리고 이 정렬 중에서 양쪽 정렬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을 맞춰주고 사이 간격은 조금씩 늘려주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글자를 엔터를 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만 맞춰놓고 이렇게 가운데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요. 살짝씩. 이거를 배분 정렬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떨 때 그런 일이 많냐면 1, 2, 3, 4, 5, 6 숫자 값을 제가 계속 입력하면 숫자는 무조건 한 칸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한 줄에. 그러니까 알아서 내려오면서 위쪽에 있는 사이 간격이 벌어지죠. 저런 게 싫으시다면 그럴 땐 저희가 문단 모양에서 옵션 하나를 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문단 정렬에 있는 자료 중에 배분 정렬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장 위쪽에 있는 하트 모양이 있는데요. 이거를 스페이스바를 여러 번 눌러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간격을 딱 맞추고자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스페이스바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왼쪽과 오른쪽 블럭 안 잡아도 됩니다. 블럭 안 잡아도 돼요. 커서만 갖고 있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문단 정렬에서 배분 정렬을 선택하게 되면 알아서 사이 간격이 조정이 되고 왼쪽과 오른쪽이 딱 하고 이렇게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배분 정렬은 어떨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게 되냐면 추후에 표 작업할 때 표 안에 글자 들어가는 거 있죠?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표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표에 대한 사이즈를 조정할게요. 한글이라고 입력하고 한셀 오피스 그 다음에 한쇼 프리젠테이션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이 자료들에 대하여서 글자 크기 좀만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배분 정렬을 선택하게 되면 알아서 이렇게 사이 간격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분 정렬이 좋은 점은 사이 간격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들을 표의 크기를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위쪽에 있는 제목 또한 왼쪽과 오른쪽에 여백을 설정하시게 되면 사이 간격을 조정해 주고요. 필요한 하트 모양이 더 있다라 그러면 복사해서 하나 더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드래그 하여서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선택이 잘 안 되시면 그 부분은 저희 나중에 조판기호 통하여서 작업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줄 들여쓰기를 통하여서 글자에 대한 가독성을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생크림 타입의 피부 연출에 탁월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블럭을 잡고 난 뒤에 문단 모양, 마우스 오른쪽 문단 모양 하셔도 되고 Alt T 문단 모양 단축키 눌러도 됩니다. 첫 줄 들여쓰기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여서 15라고 입력하게 되면 글자 크기가 15라면 한 칸이 되겠죠. 그래서 한 칸 들여쓰기 하자가 되는 거고요. 간격을 작성하는데 문단의 위, 엔터친 위만 보겠다. 아래쪽은 안 볼 거예요. 엔터친 위만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블럭을 다 잡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스페이스를 이렇게 2번씩 누르지 않아도 되게끔 첫 줄은 들여쓰기 하고 여기 엔터 쳐 있는 이 부분만 줄의 간격을 설정하는 명령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은 이렇게만 잡아도 상관없어요. 깔끔하게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잡아도 되겠네요. 엔터 친 위치가 보이니까. 그래서 보기 명령에서 문단부호는 많이 보고 작업합니다. 보통 스페이스나 이런 거 조판부호까지 다 안 봐도 좋은데 문단부호는 좀 많이 펼쳐 놓고서 작업하기 때문에 엔터의 표시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럭을 쭉 잡고 난 뒤에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첫째 줄 들여쓰기 15, 숫자값은 뭐 마음대로 지정하셔도 됩니다. 문단 위 10 하게 되면 15인 자료라고 한다면 3분의 2 정도만 띄어쓰기를 하는 거죠. 위아래를. 그래서 글자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단에 들여쓰기든 위든 이런 포인트 값을 지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을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줄에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위쪽에 눈금자의 표시가 살짝 변동이 됐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해볼까요? 뒤로 돌려보면 이렇게 나란히 되어 있던 자료가 들여쓰기를 해보면 첫 번째 자료가 들어가고 있죠. 이걸로 사실은 위치 조정하셔도 괜찮아요. 이걸로 위치 조정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문단 모양이라고 하는 매뉴얼에서 작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되어 있는 자료에서 첫 번째 줄에만 어떤 기호를 표시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 뭐라고 하냐, 문단의 기호, 글머리 기호라고 합니다. 용량에서 시작하여서 마지막 부분까지 범위를 잡고 난 후에 서식 탭에서 숫자 1, 2, 3이 나와 있는 문단 번호를 선택을 하고요. 문단 번호 옆쪽에는 화살표를 클릭하여서 A1 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면 가장 상단에 나와 있는 ABC가 엔터를 입력한 부분에 자동으로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선택하여서 ABC를 선택하였더니 이렇게 ABC가 되고요. 이 작업이 편한 점은 무언가를 엔터를 더 하면 자동으로 BCD, 여기 이렇게 BCD로 나오죠. 지워주게 되면 자동으로 ABCD가 변경이 됩니다. 글머리 기호가 편한 이유는, 문단 기호가 편한 이유는 문단 기호를 붙여서 글의 첫 번째 위치값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작업을 안 하고 특수문자로 넣어주시게 되면 이 사이 간격이 명확하게 안 맞아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배분 정렬을 시키게 되면은요. 배분 정렬을 시키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여기 마지막까지를 다 보고 사이 간격을 맞추는 거니까 이 사이 간격도 비틀비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의 머리 기호라고 하는 문단 기호를 선택해서 뭔가를 넣어주시는 걸 저희는 권장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해당하는 사이 간격을 명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블럭을 잡고 ABC에 해당하는 자료 1, 2, 3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꼬갈고 가기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서식 탭을 선택하고 글머리표를 선택하여서 글머리표에서 가장 아래쪽에 보면 있는 확인용 글머리표 모양을 선택하고 난 후에 아래쪽에서 원하시는 걸 선택하세요. 왼쪽에는 이 두 개는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해도 되는 거고,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확인용 글머리표입니다. 그래서 클릭하여서 내가 선택하는데 예, 아니요 라든가
뭐 사과배 뭐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체크 버튼과 옵션 버튼에 대한 것도 글머리표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꼭 알고 가게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여 보세요. 자, 이제 작업할 내용 꼭꼭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어쓰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들여쓰기나 내어쓰기에 대한 부분들을 마우스로 지정하는 게 좀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자료가 본 제품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면 몇 칸 들어가는지 이거 명확하게 모르시잖아요. 이거 내어쓰기입니다. 첫 번째 줄만 내어 쓴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모를 때는 커서를 갖다 놓고 Alt-T 문단 모양에서 내어 쓸 건데 한 50 해볼까 30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일일이 설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쪽에 있는 이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줄의 모양을 갖고 작업을 해도 돼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편한 것은 지금 요거는 제가 대강 보여드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훨씬 더 편한 거는 단축키가 있기 때문에 이 단축키를 알고 가시면 너무너무 사용하기 편하죠. Shift 탭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자 앞에 커서를 갖다 놓고 Shift와 탭키를 눌러주게 되면 엔터를 치지 않고 내려가 있는 이 부분은 다 여기에 맞추어서 이 자료가 내어쓰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편해요. 선택하고 Shift 탭. 이때 보통 앞쪽으로 어떻게 하는지 많이 물어보셔요. 맨 앞에다 선택하고 Shift 탭 해주시면 됩니다. Shift 탭 이렇게 하셔서 들여쓰기 하시는 데 있어서 스페이스바로 열심히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블럭을 잡고 여기 개요 번호를 다시 한번 ABC로 만들어서 완성하도록 하고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갑자기 AAA라고 나와 있는 케이스는 블럭에서의 문단 번호 모양을 더 들어가서 새 번호로 시작하겠다를 없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료가 글머리 기호에서 새 번호로 시작하지 않게 되고요. 앞번호 목록에 이어서 작업하셔도 되고 또는 딜리트하고 난 다음에 엔터 쳐서 또는 뒤쪽에서 딜리트하고 난 다음에 엔터 쳐서 이렇게 번호를 연결하여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작업하시다가 작업을 뭔가 하다 보면 번호가 저렇게 뒤죽박죽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업하시면 되고 교재에 나와 있는 꿀팁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표 안에서 내어쓰기는 컨트롤 쉬프트 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표를 잠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인데요. 한 셀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또 한글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나서 한글 문서는 문서 작업을 편리하게 하는 오피스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커서를 한자에다 갖다 놓고 Shift 탭을 하면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어요. 이건 옵션 어떻게 설정했느냐인데 컨트롤 Shift 탭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들여쓰기가 됩니다. 이거는 그 탭의 속성값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이거는 표에서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잘 익히시면 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또는 이렇게 그림처럼 블럭을 지정하고 새로운 눈금자에서 문단 위간격을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단의 여백 부분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을 블럭을 잡고 나서 왼쪽 부분을 보시면 세로 눈금자가 있습니다. 이 세로 눈금자로 되어 있는 이 파트를 선택하여서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면서 문단의 위아래 간격을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버튼 있죠. 그 모래시계처럼 생겨 있는 부분을 드래그하여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마우스를 갖다 놓으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작업하실 때 네모 영역과 위의 세모, 아래쪽 세모 이거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의 꼭지점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왼쪽 여백을 통으로 움직일 건지 커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왼쪽 여백을 전체적으로 움직일 건지
그 중에서 엔터친 처음만 이렇게 나오게 할 건지 엔터친 처음만 들여쓰게 할 건지를 결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세모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역시 엔터 안 친 자료만 어떻게 들어가고 나올 건지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눈금선 갖고도 작업 많이 하는데 특히 어떨 때 많이 하냐, 오른쪽 여백 주실 때 이 부분의 오른쪽 여백을 드래그하여서 이렇게 위치를 맞출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오른쪽 여백에는 화살표 선택하셔서 작업하셔도 되겠습니다.